님이 의재 선생님 마지막 제자예요? 그럼. 그 의재 선생님이 간단하게 어떤 분이신가? 선생님 얼굴 나와도 되나? 여기? 그럼 3대 화가지. 의재 선생님이 들어오긴 들어봤어. 네. 우리나라 남농 문이나 우에, 남농 우에 그렇죠. 남노 네, 남농 우에. 위에 3대화가 의재 선생님. 그럼 직접 배우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 뭐 직접보다도 가서 뭐 한두 번 하고 뭐 그것도 아, 그렇지, 그렇지. 한두 번에서도 뭔가 삐를 받았으면 그렇지. 사사받은 게 있으면 그러시구나. 그 선생님 실례지만 이게 문인하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48년. 48년? 김영보 48년이면 와 많이 하셨네. 이렇게 하시를 이렇게 갖추고 그림 연습을 하고 계시네. 예? 인천에도 화실 있고. 인천에도 하실 있고 48년 동안 야 긴 세월 하셨네. 그러면 오늘 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난초를 잘해야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난초 기본 난초를 그렇죠. 제대로 그려야 그렇죠. 그래 잘 제대로 그리는 방법을 이제 좀 그렇죠.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유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늘 그 배우는 학생들한테요. 난초를 잘해라. 음, 그러면은 모두 거 다 잘할 수 있다. 난초 선에서 나무 이런 가지가 나오고 아, 난초 꽃에서 들국화, 묵고 뭐 이런 뭐 포도라든가 뭐 전부 다 나올 수 있다. 목련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예, 그럼 한번 설명을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붓은 내가 편한 대로 잡으면 돼요. 네, 중간에 예, 예, 잡으면 예. 돼요. 그리고 먹물은? 이제 항상 전체적으로 이 예. 먹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어야 돼요. 여기 짜서 예. 이렇게 두세 번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로 섞은 다음에 예. 이제 담 짠다. 단묵으로 예. 흐린 먹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혀 이렇게. 어린 묵으로 네. 그걸 단묵이라 그래요. 예, 어린 묵을. 담 진한 건 농묵.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물을 그때 딱 칠해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단묵 이제 10번 그 묵으로 단묵으로 묻힌 한 다음에 근데 짠 다음에 그다음에 끝에는 농으로 좀 먹으로. 진한 먹을 묻힌다. 그리고 새해나 사분자는 항상 모든 게 여깁이에요. 여깁. 여기 여기. 여기 내가 사실 설명해 주면 모든 게 여깁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음속으로 3절이 들어가야 돼. 마음속으로 3절이 삼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절이 들어가서 3절이. 아, 세 마디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인가? 근데 아, 가면서 살짝 쉬는 게 이게 한 절, 네, 두 절, 3절. 이제 제가 전라도 광주도 공부할 때는 기수선을 위에서 내서 위에서 이렇게 기수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3절 딱 표가 나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풀이 돼 버리더라고요. 풀. 좋은 게 안 돼요. 기수선이 제일 먼저 긋는 그렇죠. 선을 이렇게 말하죠? 하봉한 선 이렇게 바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 네.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절이 들어가야 이게 강해요.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아, 이렇게. 절이라는 게 그게 한 마디, 두 마디, 그렇죠, 그렇죠. 세 마디 이렇게 살짝 쉬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를 삼절. 가도 시작해도 마음이 벌써 끝나 있으면 이렇게 필력이 있으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한 번에 쭉 가는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런 느낌 3절을 있잖아요. 3절의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이제 이 3절이 안 들어가면 매화 가지를 하면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매화도 마찬가지예요. 3절이 들어가야 그치,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지도 매화 3절 이런 식으로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난초 선에서 오는 거예요. 난초 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3절이 매화도 그렇고 난초도 그렇고 그럼요. 약간 자연스럽게 휘어지네요. 난초를 3절을 잘해야. 난초를 잘했어. 3절. 난초를 잘해야 잘한다는 이유로 설명드리면은 난초 꽃이 예. 그 붓타는 방법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붓타는 방법. 난초 꽃이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크게 썼잖아. 응? 이런 식으로 크게. 붓의 방향이. 이렇게 이러면 이게 춘남꽃이에요. 하나가. 하나가. 응? 특이하네. 이 방향을 또 이렇게 뭐 다 돌리네. 이제 작게 하면 이렇잖아. 작게 하면 이렇게. 음. 작게 하면 이렇잖아. 응? 그런 식으로. 작게 하면. 또 얘를 한 번 인해 가지고 어느 사람이 그 뭐 새우의 대가래. 새우의 대가. 새우는 난초코 넣으면 된다. 난초코. 이렇게 길게 두 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새우가 된다. 새우? 네. 새우 이렇게 식으로. 그러니. 그래서 이제 이 수염을 하고 수염을 하고 다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새우가 되는 거예요. 난초꽃이 두 개가 그냥 머리로 그러면 나오네. 난초꽃만 하면 난초꽃 자르면은 난초꽃 자르면은 들국화. 들국화도.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게 다 이게 난초꽃 형식 아니에요?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네. 그래서 들국화도 붓 나오고. 다루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또 수선화도 이게 크잖아. 그러면 이 큼직하게 이렇게 양쪽 작게 하고 양쪽 작게 하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수선화가 되는 거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붓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붓 다루는 방법이 이제 붓의 방향을 그렇죠. 붓 이렇게 방향. 잘 보고. 뭐 능소화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 이게 뭐 이게 저 뭐 난초꽃 이렇게 꾹 눌러서 이런 방향이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붓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붓 다루는 방법. 붓을 잘 다뤄야 그래서 된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뭐다 각자가 뭐 실력이 있고 자기 뭐 최대한 기능을 발휘하지만 가르치는 방법이 또 각각 다 틀려. 그렇죠. 그러나 또 결론은 나중에 끝에 하면 다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작품은 같이 나온다. 그렇죠.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진짜 여기 다 나왔네. 그럼 저 홍매도 살짝 찍으면 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찍으면 돼. 됐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잎사귀가 다 틀리네. 잎 사이즈가. 그렇죠. 붓 다루는 방법이 이렇게 붓 다루는 방법이 이게 붓 다루는 방법이에요. 옛날 제가 이제 과거 이제 전라도 공부할 때 난초꽃도 한 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근데 이 붓 다루는 방법을 어떻게 뜯어갔죠? 붓 다루는 방법이 뭐 계속- 일로 갔다. 선생님 보니까 이제 손의 방향이 이리로 갔다. 그죠?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세웠다가 천천히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너무 빨리 그러지만 천천히 하면 붓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한번 세웠다가 이렇게. 세워서 또 눕히고 뺐다 이렇게 갔다. 또 옆으로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래서 뭐 들국화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 이제 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력이. 그러네. 글도 좀 많이 쓰고 붓을 많이 그러네. 써본 사람들이. 근데 서예를 좀 한 사람들이 좀 낫지 아무래도. 그렇죠. 먼저는 뭐가 내가 항상 그런 거예요. 서예하는 사람들이 서예부터 해야지 문이라부터 하면 되느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면 된다. 문이나를 먼저 해도. 그럼. 일단 붓을 많이 다뤄보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네. 난초꽃을 자르면 또 대나무도 대나무도. 난초의 기본에서 대나무가 나온. 보통 이게 옛날 이런 거 도희 선생님 다 봤을 거예요. 예.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이런 거. 그렇게도 그려요? 이건 유치원생 도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도 그리는구나. 나 처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식당에 들어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그린 걸 봤어요. 그치? 식당에가. 그런 그림 붙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그리구나. 눕혀가지고. 풍목좀 이렇게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예, 있어요 가끔.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보기 좋지. 보기는 좋은데 안 된다. 그래서 크게 해도 평봉 같은 중봉이 들어가야 돼. 평봉 같은 중봉. 이게 이렇게 뚝 눌러줄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평봉 같은 중봉이야. 이렇게. 이 작은 붓으로도 크게 나오잖아. 이렇게. 아 처음에 저기 편봉으로 했다가 중봉으로 꺾어 나가네요. 네, 그렇죠. 이게 평봉 같은 중봉이에요. 한 번만 더 보죠, 선생님. 그게 처음에는 편봉으로 꺾었다가 그다음에 중봉으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이게 평봉 같은 중봉이에요.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이렇게. 그렇게 힘 있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붓을 꺾어 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강하고 좋지. 그러네. 이건 딱딱하기만 하잖아요. 이건 강하고 부드럽고. 강하고 부드러움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으네요, 여기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마디에서는 편봉으로 꺾었다가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는 중봉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딱 찍어서 붓을 세워서 가십시오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십시오. 찍어서 세워서 가십시오. 올라갈 때는 세우고 그래서 내가 마디는 찍고. 내 대나무가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다 보면 알면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냥 보통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어르신들한테 그래. 이것도 잘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가서 옆으로 대서 이렇게 가십시오. 옆으로 대서 가십시오. 그래서 대나무는 대나무니까 어려우니까. 대가지고 옆에서 대가지고. 그럼 잎사귀는 어떻게 하면 좀 이파리도 모든 게 이제 여기 입이 들어가서 여기. 이파리도 대나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럼 모든 원 둥지보다는 가지가 진해야 돼요. 3절? 아 지내야 된다. 3절도 가지가. 3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들어가네. 3절에 들어가. 어떤 사람은 사슴 모양의 삼스 뿔 모양으로 그리라고. 사슴 뿔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쳐놓으셨네. 잠깐. 선생님 작품.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달마대서도 그리고. 예, 알았어요. 이 관련이 다 선생님 작품이죠? 네. 그래서 봐 이게 난초꽃을 하는데 이제 여기 대나무 잎사귀. 네. 이렇게 난초꽃이 가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여기 비해서 이렇게 여기 살짝 해서 그냥 쭉 빼는 거예요. 결론은. 난초 모양 그리는데 이거는 쭉 빼면 되네. 그렇죠. 그릴 때 난초 모양처럼 시작은 하되. 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보로. 이렇게 빼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물이 없으면 물 찍어서 항상 전체가 흐리게 묻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색도 잘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목색이 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좀 다물고 흐리게. 묻어 있잖아. 예, 그렇죠. 물기가 없으면 물을 좀 찍어서 또 섞어서 쳐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게 대나무의 이렇게 위치는 잎사귀 위치는 그냥 뭐 다른 방식 없이 내가 자연스럽게 놓으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육과 원치 6개 이파리만 하면은 다 내가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이게 하면은 10개 이렇게 해서 10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응용이 되는 거예요. 예. 가지가 뭐 여기서 가지 이렇게 들으면 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여기서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을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좀 과하게 타치를 하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얘한테 이런 식으로 붓이 얘를 툭 쳐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그 굉장히 강하게 이파리 탁 나오는 거죠. 이건 순하고. 다 여기부로 그렇죠. 나가는구나. 이파리 자체를 아니. 이파리 자체를 이렇게 툭 쳐주는 게 이렇게 툭 쳐. 여기는 선생님 처음에는 중봉을 했다가 그 다음에 편봉으로 쫙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평봉 같은 중봉이란 말이에요. 편봉 같은 중봉을 해. 평봉 같은 중봉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평봉이고요. 평봉이 이게 평봉이요, 이게. 예. 이게 평봉. 이어가지고. 이게 평봉이에요. 그러니까 평봉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평봉으로. 이게 평봉 같은 중봉이 돼야 돼요. 평봉 같은 중봉이라는 게 슬로우 천천히 하면 아니지, 어떻게? 아니지. 이게 평봉 같지만 중봉이라 이거지. 이제 그거 여기 있는데 매화할 때 선명은 된다. 매화할 때. 아, 선생님 종이 많이 쓰시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화를 할 때 막 이런 것도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뭐 여기서 이렇게도 가는 거 이렇게 매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 안 된다. 네, 그럼 같은 저 매화 줄기라도 이게 난초 꽃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난초 꽃 하는처럼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얘로 가는 거 이렇게. 이게 또 평봉 같은 중봉.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봉 같은 중봉은 힘있게 이제 그렇죠. 편봉 같지만 중봉으로. 힘있게 보이지. 같은 나무 가지라도 이런 거보다 이런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봉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중봉으로 붓을 이제 처음에 꺾어가지고 이제 힘있게 나간다는 가지 얘기네.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항상 얘로 사용이 돼요. 나 갈게. 이렇게. 잠깐 나 틀렸는데. 계시 사자 한 거야? 이렇게 다 금방 끝나. 이렇게 저 가지를 이렇게 하고. 공부. 근데 가지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쭉쭉 가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 일자로 가면은. 그것도 중봉이 마찬가지야. 들어서서 3절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깨달으면 상당히 오는데 그 근데 내가 들어가야겠지. 난초만 자르면 다 잘 수 있다라고. 아, 그 난초가 얘기가 그 기본이야. 얘기구나. 이게 난초의 3절을. 가지가 다 난초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이 바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 바위도 다 난초 꽃 기법으로 하면 된다. 바이도. 아이고 종이 많이 쓰시네. 예. 난초 꽃기법.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통 이 가지가 나무가 전부 바위가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난초 선을 한 가닥만 해도 또 꽃이 들어가면 또 멋있을 수도 있고. 이는 바위예요? 그치, 바위. 보통 바위 옆에 난초가 있잖아 보통. 네. 이렇게. 선생님 3절이란 말은 이제 제가 무슨 뜻인 줄 알겠네. 난초를 많이 하시면은 2년 3년 배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근데 난초 하나라도 열심히 많이 해야 되네.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그러면 난초를 꽃을 많이 하면은 난초 선호가 그럼 전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 선생도 그냥 늘지 않아요 빨리. 마음은 자신 있지만 늘지 팍팍 늘질 않더라고. 내가 보면. 그리고요 빨리 느는 방법이 선생님이 체분해줘도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어. 그럼 마음에 드는 거를 30장에 50장 그리는 거야. 아, 같은 거를? 그러면 거기서 지겹도록 그리면 거기서 다른 구도가 나오고 아 이렇게 오나 내 것이 된 거예요.
자꾸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니. 그렇죠, 그렇죠. 난초. 네, 그렇죠. 뭐 작품이라는 게 뭐 특별합니까? 이렇게 하면 작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네? 이렇게. 아까 국화 잎사귀 이파리가 꽃하고 잎사귀가 꽃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했죠. 난초는 대략 흉내는 내는데 그 난초꽃 국화는 그 꽃에 그게 그려도 비율도 그리다 보면 이게 그렇고 또 잎사귀도 네, 그것도 기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초 이 꽃을 자르면 잘 된다. 예를 들어 그거는 만약 국화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 근데 푹푹 찍어서 하면 쿡쿡 찍어서 하면 몰골법이 이게. 그건 난초꽃. 난초 꽃 하나 없잖아. 푹 찍어서 하면 이렇게. 이게 몰골법이 이게. 무슨 법이요? 몰골법. 몰골법이라 그래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국화를 이렇게 그리시구나. 이거 몰골법으로 하고. 그러면 자. 이렇게다 그냥 그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도 하고 또 이제 그룹법은 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선으로도 이게 난초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요. 예, 예. 그럼 얘를 꾹 안 누르고 그냥 이렇게만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가장 쉬운 방법이 요거 이렇게. 양쪽 3개씩 나누고. 그 여기서 가고 얘 중간으로 오는 거 이렇게 꽃이.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가장 쉬운 방법. 아 밑에서부터 그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위에서 그려 내려간 사람도 있던데. 그렇죠. 그런 서 있는데 이렇게 가장 그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 짧고 길고 여기 짧고 길고 이렇게 하면 놔도 돼요. 이렇게 놔도 꽃이고 또 여기까지 할 때는 이렇게 밑에 자꾸 내려오는 거 이렇게. 그냥 국화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든 아래에서 위로 그리든 그렇죠. 모양만 나오면 되는 그렇죠. 거니. 예. 그럼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이제 모양을 더 만들어 주려면 더 넣으면 돼 이렇게. 근데 선생님마다 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네, 그러네. 이게 기초 가장 쉬운 방법. 쉬운 방법.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하나 국화는 국화니까. 예, 그래서 칼로는 봉우리가 이렇잖아요. 봉우리가.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아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국화 이파리가 항상 요런 형태로 됐어요. 요런 형태로. 잎사귀. 예, 요런 형태로. 아, 꽃잎. 이렇게 밑에 없고. 그래서 끝은 뾰족하고 아래는 볼록. 그리고 이것도 끌고 가면 안 돼요. 끌고 가면 시작을 하면은 벌써 시작하면 동시에 끝나 있어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예, 돼. 이렇게 끝나 있어야 돼요. 시작과 동시에 바로 얼른 넘어가야 된다.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꽃받침이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꽃받침도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찍어서. 4개, 3개, 4개. 가만 있어봐. 꽃받침을 한번 따로 좀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지금. 치기로 하나, 둘, 셋, 아, 3개. 네, 이런 4개. 식으로. 네. 아, 맞춤하게 이렇게 편하게. 해서 이것도 줄기도 3절로 내려가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꽃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 잎사귀 있죠? 이파리도. 자, 이파리도.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꽃 줄기가 꽃도 이렇게 해서 줄기. 이렇게 됐어 이렇게. 아, 잎사귀? 이파리, 아, 잎사귀를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아니 여기 설명하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이쁘게만 해,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응? 이것도 나무 가지 난초 꽃의 방법으로다가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쳐주는 거지, 이렇게. 응? 이렇게. 여기를 해가지고 편봉으로 촥 내려간다 이게 힘있게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를 하면서 그렇죠. 편봉으로 여기, 쫙 여기, 넘어가네. 이렇게. 눕혀가지고 편봉으로 딱 내려오네. 4개 찍는 거예요? 4개도 5개도 그게 상관없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만약에 그 인맥이라 그러나요? 그걸 이제 위에다가 그릴 때는 어떤 그 방향으로? 항상 반대방이 크고 이파리 이렇게 반대방이 크고 작고 이렇게 그 꺾어질 때 훅 훑어서 하잖아요. 응? 꺾어질 때. 그러니까 저 인맥은 인맥이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걸 생각해서. 그럼 여기 있자 이렇게. 응?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네.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이런 건 또 하나 줄이고, 요건 이렇게 뭐 이렇게만 하면 되고. 그런데 이게 들으면은 거꾸로 다 보인다. 힘이 다 보여. 근데 이 인맥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인맥을 이게 그러니까 인맥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거는 2개 잡고 이런 거는 그치, 그냥 하고 어려운 그러는데. 게 아니고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난초 선을 많이 하라는 거야. 약간 난초 선을 많이 해야 어떤 인맥도 다 가냘프게 다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인맥 할 때도 그렇게 그렇죠. 해야 돼. 중봉을 세워가지고 중봉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그게 중봉과 편봉 사용법을 잘 해야 되네. 그렇죠. 이거 필력이 없으면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 이렇게 뭐 이건 뻣뻣하잖아. 이렇게 뭐. 네. 그래서 난초 꽃을 많이 해라. 난초 꽃. 그러니까 인맥을 할 때도 3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짧지만.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야, 맞아. 내가 연습을 해서 터득을 해야 되겠네, 내가. 하다 보면 되고 이제 하다 보면 한 번 이제 한참 하다 학생들이 내가 이제 선생님 지도자가 손을 잡아줘. 손을 잡아주면 이렇구나 딱 되는 거야. 손을 잡아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손을 잡고 같이 하는 거야. 아, 손을 잡고. 그럼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혼자 터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 이제 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난초가 여기서 이제 1번이 기수선이에요. 난초선이 하나가 짧으면 봉환선이 좀 굵게 가는 게 파봉환선. 아, 기수선은 좀 얇게 하고 봉환선은 약간 굵게. 얇게 굵게라는 거 그냥 얇아지면 하는. 봉황선은 좀 굵게 해주고 좀 이렇게 똑같이 기수선이 그리지 말고. 굵어지면은 봉황선이 좀 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거든. 똑같이 일렬수를 같은 거보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기수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난초에서 모든 게 나오는구나. 그럼 2번이 봉환선이에요. 네. 3번이 파봉환선이요. 네. 4번이 바라잎이요. 바라잎. 바라잎은 어린 잎. 아, 바라잎. 1, 2. 네? 이게 기본, 이게 기본. 바라잎. 난 샴푸이 기본. 네? 요거지. 요거지 기본이고. 바라잎. 이제 바라잎 기초선, 봉환선, 파봉환선 설명을 해주자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화분이 있어요. 네. 이 화분이 있으면 기수선이 왜 기수선이냐? 이게 이름을 안 지면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그냥 선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나오는 거를 기수선. 처음에는 기수선. 봉환선이 뭐 꼭 일로 안 가도 일로 와도 두 번째 나오면 봉환선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봉안선을 지금 나는 꼭 이렇게 가 이렇게 음. 그래 펴는 이렇게 봉안선 이렇게 네. 봉안선. 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파봉안선이야. 음. 그럼 여기서 얘가 바라입이요. 바라입. 음. 그럼 바라입이 항상 적은 게 아니잖아.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크면은 얘가 기수선 역할을 할 수 있어. 아,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건 봉안선. 여기서 이렇게 하면 파봉안선. 또 바라입. 그렇지. 그럼 여기 또 바라입 또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바라입을. 그렇죠. 예. 그럼 얘가 여기 기수선으로 생각해 또. 그럼 여기서 나오면 봉안선, 파봉안선. 폭이 안 바라입. 노는구만 그렇게. 그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 폭이 내는 거예요. 네, 세 그러네. 폭이. 작품 느는 거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연습을 늘고. 무조건 그쵸. 많이 해야 되는. 아 그러면요 서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 바를 정자를 평생을 써도 바르지 않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100%가 없다. 꽃잎 그리시는 거 보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그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쉽지가 않다. 이것도 이제 그 구두를 주는 구두를 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저 꽃눈인가? 점 찍는 그것도. 또 화심은 화심. 마음심으로 줄여서 하나 둘 셋. 마음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음심을 줄였어. 점 세 개 찍는 게 아니고. 마음심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마음심처럼 찍는 거예요. 점 세 개 갖다 이렇게 퐁퐁 찍어 만들고. 어떤 사람 퐁퐁 찍어놔. 그러면 멋이 없어. 맞아. 마음심자를 줄였어. 멋이 없어요. 예. 쓴다. 그리고 이제 이 난초 꽃이 내가 이렇게 크잖아. 이렇게 예, 크게 예, 나요. 예. 그래서 난초꽃 자르면은 자 이게 포도 이파리. 포도 이파리. 아, 거기도 저기 난초 꽃잎식으로 해서 크게 그냥 자, 나오는. 이렇게 포도잎이 되는 거예요. 포도잎. 근데 난 항상 학생들한테 그래. 난 본인이 하는 만큼 내가 최대한 알려준다. 본인이 하는 만큼. 그럼 포도잎은 인맥을 갖다 어떻게 잡아넣어요? 이런 거는요? 포도잎도 똑같은 포도잎.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기 하고 이렇게. 이 선으로 선 한 다음에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선을 한 다음에 해도 되고 이거는 그럼 선을. 이렇게 이렇게 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음 목으로다가 다음 목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죠. 이렇게. 그리고 발속에 이렇게 다음 목으로 해줘. 그리고 또 이거 난초 꽂으면 그럼 만약에 여기다 인맥을 넣으면 어떻게 집어넣어요? 인력 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궁금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툭툭 쳐줘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것도 이렇게 들어오면 딱 표가 나 이렇게. 목선이 나고. 내가 이거는 저 주셔도 돼요? 네, 그렇죠. 집에 가서 가만히 보면서 기억하게 뭐 여기다가 영상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봐. 선생님 힘들게. 하나만 하면 이제 목단. 목단? 난초꽃 자르면 목단도 잘 나요. 야, 그래요? 난초꽃 자르면. 오늘 문이나를 이 선생님 김용복 선생님? 네, 만취 선생님이 김용복. 예? 늦을 만자 빛날치 만취 김용복. 만치 김용복 선생님께서 난초 기분만 잘 그리면 뭐 국화 뭐 다죠. 다 그냥 그릴 수 있다고 하네요. 방법. 예. 잘 그릴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오늘 내가 잘 옛날에 가면서 배우겠습니다. 어머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반찬 한 가지 잘하면 다 잘 수 있잖냐. 맞아. 간 잘 맞추고 맛이 하나만 맛있게 잘하면 맞아. 어느 신랑이 친구 집에 밥을 먹고 왔더니 당신은 맨날 무 가지고 국만 끓였지. 친구 와이프 가니까 생채도 만들고 뭐도 그렇지, 만들고 그렇지. 뭐도 참 맛있더라. 그래지 하나만 잘하면 응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도 잘 맞추고. 그래서 저는 중국식 모랑 같은 건 싫어해요. 중국 사식적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싫어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맨날 우리 있잖아 난초꽃이 이렇게 하다 맨날 하물 때 이렇게 난초꽃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잖아요 난초꽃이.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크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목도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편봉으로 이거는 이렇게. 좀 많이 쓰시네요. 이렇게. 편봉으로 하면은 지금 그런데 평봉에도 평봉 같은 중봉이에요. 중봉. 그렇죠. 끝에 있는 평봉은 몽골색이 심으로 들어가고. 속담말로 평봉은 이게 평봉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평봉 같은 중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또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서. 자, 또 여기서 이 붓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줘. 이렇게 감싸줘 이렇게. 그러네. 목단이 나오네요. 네. 그래도 처음 해보니까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중봉으로 콕 찍어서 편봉으로 쫙 밀어붙이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밑에다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따로 해야 돼. 이렇게 붓끝을 모아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목단도 이렇게 그리네.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또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거의 다 중봉으로 시작하는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요. 중봉으로 다. 또 더우면 더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잎사귀, 잎매. 잎파리 할 때 이렇게. 줄기 그리고 그럼 여기다 잎사귀 저기를 잎파리도 하려면 잎파리도 난초꽃 응용 나지 양쪽꽃 응용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똑같이 나지 이거 잘 되는 거 똑같은 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형태만 다르지 느낌은 비슷해요. 꽃이나 잎사귀나 그쵸, 그지 그쵸, 모양만 그쵸. 틀리네. 네, 보통 그렇죠. 보통 이파리를 보통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이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쁘게 하지 말고. 그렇지. 다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파리가 그러네. 네. 벌써 이게 입체적인 느낌이 쫙 그럼 나네. 이렇게 이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자연스럽네. 그럼 이 자연스럽고 무게가 그러면 있고. 예 여기다 인맥을 그리려면 이건 또 어떤 식으로 넣는 거예요? 인맥은 얘 목단 인맥은 조금 길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쪽으로도 이렇게만 해줘. 이런 식으로. 좀 확실히 보기가 좋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이파리 같은 거는 채색을 넣으면 안 돼. 먹색으로 해야 먹색으로 돼. 그래야 해야 받쳐주는 힘이 있고 좋아. 채색은 가볍고 촌스럽고. 맞아요. 이거 잘하면 또 뭐냐 또 목련 같은 거는 그냥 쉬운 거예요. 목련? 목련 같은 거는. 그러니까 난초꽃을 참으면 잘 달렸다는 말이라고 그래서 늘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내 도희 선생님한테는 난초만 잘하면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련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붓을 크게 잡아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또는
목련이 꽃받침이 가장 꽃받침. 여기 이파리. 특이하다. 이파리. 목련. 그럼 난초를 잘 치니까 이제 가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또 3절. 네, 그죠. 근데 또 목련 어떤 사람은 선으로도 그리더라고요. 선. 다 그렇죠. 손으로도 그리는데. 그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그리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몰골법. 몰골법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응. 몰골법이랑 몰골법. 그리고 또 손은 제가 광주 공부할 때는 광주는 다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광주법이 싫어서 그냥 강주법이 뭐예요? 전라도 아, 남아. 전라도는 그렇게 그린다. 그 요즘은 또 이렇게 하고 뭐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꽃받침. 꽃받침은 한쪽이 크면 한쪽이 적고 한쪽 크면 한쪽 적고. 꽃받침은. 이건 꽃잎이에요. 다 떨어지면 이 꽃잎이 피는 거예요. 꽃받침이 한쪽이 크면 한쪽 그래서 작고. 이게 얘는 꽃심이에요? 꽃이 좀 찌개주고. 그래도 찍어줘야 돼. 오늘 만치 김영복 선생님이 난초만 잘 그리면 다른 모든 문인화의 그림들을 잘 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부가 많이 됐네요. 네, 이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난초꽃 사려면은 보통 철쭉 같은 것도 네. 철쭉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털으면 이렇게 이렇게 철쭉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난초 기법으로 이제 철쭉도 전부 그린다. 난초 잘하면 다 잘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만. 저는 장점이 배우는 학생들이 하고자 하면은 다 나의 것을 쓸어서 알려준다는 거. 따라오기만 하면. 그게 장점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특기가 그거네요. 네. 어떻게 기본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네요. 이 목련도 이런 게 미흡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몰골법이 좋네요. 네, 목련이. 활용을 좀 많이 하면 이 목이 또 그라데이션으로 싹 나오고 목색이. 이 하여튼 먹으로 그냥 채색이 들어가도 밑에서 이파리가 먹으로 받쳐줘야 예. 이 무게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색이 많이 들어가면 화조가 됩니다. 화조. 화조란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옷으로 말하면은 좀 화려하기만 했다는 얘기지. 시장에 파는 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옷이고 백화점 파는 거는 좋은 것이고 맞아. 세련되고 이제 그런 맞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이거 이제 유튜브로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런 기술을 보고 공유하고 배우는 걸 또 원하신다 하셔서 그렇죠. 뭐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전화 와도 내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럼요. 네. 그렇게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아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감사합니다. 네. 뭐 도움이 됐나요? 예, 그럼요. 마음이 와닿아야 돼요, 모든 게. 그럼요. 저는 뭐 조금밖에 안 배웠는데 또 선생님한테서 이런 기술을 배우니까 또 뭔가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